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장기자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안 한다고 했는데 굳이 또 요새 또 곤란하게 하십니까? 예, 제가 좀 짓궂었나요? 예, 근데 이 청취자 여러분께 말을 꺼내놓은 거라서 단톡방 얘기 뭡니까 이게? 예. 아니 제가 뭐 좀 보도를 잘못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좀 훼손한 일이 있는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든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예. 의원들이 초대된 단체 대화방이 생성이 됐는데 이 가운데 이제 강제로 초대된 한 의원이 개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퇴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친한계 의원이 만든 거였다. 그러니까 단톡방을 만든 주체는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대표님.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돼, 진지하게. 예. 그래서 언중위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또 고발한다고 아이고야. 해가지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하여간 제가 뭐 실수를 한 것은 확실하고요. 사과드립니다. 뭘 저를 보면서 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개파 만들기 싫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나간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있고요. 뭐 초대되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톡방 만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초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땡기면 그럴 들어가는 경우에 거죠? 이제 뭐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도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돌파해야 되는 여러 정치적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문제 그리고 다양한 민생 법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이 25일로 예정됐다가 뭐 다시 또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효능감 없는 정치에 대해서 다들 절망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민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회나 정치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절박함이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성사되어서 이러저러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산의 벽,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면 친한동훈계보다는 친윤석열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얘기로 하자면 뭐 약간 흔들기 뭐 이런 차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흘러다니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은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9점 주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앞으로 더 잘 하시라고 격려의 점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리더십을 막 잃어버리게 되면은 국민의힘 보수파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용산에서 또 누군가를 또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울 거고 친윤 세력들이 봐라. 우리를 그렇게 뭐 이렇게 공격하고 뭐 하더니 결국에는 자기도 제풀에 넘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된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국민의힘 치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빼고 뒤로 물리치고 국민의힘과 보수파는 리셋을 해야 재정비를 해야 다음번 선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의 첫 출발점이 한동훈 대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잘못하고 또 지난번처럼 좀 아마추어식의 그러한 행보나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지난번 아마추어식 행보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뭐 폴더 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좀 성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의 참모들과 많이 상의하고 논의하시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99점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99점인데 실질
실질적으로 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미숙한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예. 저는 다른 방송에서 상당히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충분히 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예.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예. 좀 이제 체제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바꿉니까? 들면은 예. 좀 상황 실장 같은 분을 예. 좀 비서실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나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좀 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니까 예.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어느 분이 거론됩니까? 혹시 상황 시작? 일단은 제의를 했대요. 아, 그래서 예. 저도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 좀 지켜보시죠. 예. 근데 저는 본인도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렵겠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의 복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협상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생중계로 예.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이제 좀 이 안에서 예. 평가받고 인정받고 뭐 당신이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가서 야당하고 좀 협상을 예. 해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하고 협상해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총에 가져왔을 예. 때 이게 부결되면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큰 손상이 가는 그럴 거잖아요. 수밖에 그러고 나서 없겠죠. 예.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야당하고 협상해서 가지고 왔는데 의총에서 부결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예. 원내대표들은 다 그만두거나 뭐 이제 이런 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대표가 용기 있게 나가가는 데는 주저주저 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말씀으로 그래서 추정을 하면 네. 어떤 종류의 합의안도 가져와서 던지기 자체가 좀 두려운 굉장한 어떤 그렇죠. 용기가 필요한 예. 상황이군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확실하게 반란군 10명을 조직해서 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거를 확 반란군이 통과를 뭐예요? 시켜라. 예. 그래야 용기와 결기가 있는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서 우뚝 서고 지지율도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상력도 생기고 하는데 예. 한 대표는 용기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가 여전히 친윤계가 상당히 이제 그 득세하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자리 잡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부에서 상당히 힘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명 설득할 10명이 되나요? 17명이었잖아요. 캠프 예. 안에. 그런데 캠프 안에서도 지금 최상병 특검 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딴 얘기를 다 하고 있으면 네. 지금 아까 임경민 작가는 한 명도 없다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아이고 소송당할 텐데. 기자분들 예. 취재해 보면 예. 그 한지아 대변인이 예. 그저께 이제 많은 분들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동조하고 있어요라고 예. 브리핑을 해가지고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그렇겠죠. 했는데 예. 이렇게 그 기사에 동조하는 예. 의원분들이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많은 또 기자분들이 한지아 대변인에게 좀 항의도 좀 예. 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뭐 10명 반란군 예. 그렇게 해서는 이게 풀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만약 10명 정도 한동훈 대표가 설득해 가지고 자, 저기 민주당이 오면은 우리 찬성표 던지시다 이러면은요.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실은 완전히 전쟁이 되고 예. 윤핵관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대표 물러나라고 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거칠게 풀어나가면 안 되고 이제 공수처 수사가 이제 9월 정도면 예.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정말 당 의원총회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대도 하고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 쭉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예. 10명 독립군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일 안 풀려요. 그럼 그렇게 그 처리하면 안 돼요. 전에 양당 대표회담을 할 텐데요. 최상병 건도 회담을 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럼? 저는 솔직히 예. 양당 대표 회담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세요? 수년이 아니라 물 건너갔다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은 의제 조율과 형식 조율에 상당히 좀 난관이 있었고 솔직히 25일 날 하려고 했던 거는 28일 날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민생 개혁 법안을 좀 처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당 대표가 서로 이제 대표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어요. 예. 이런 보기 좋은 모습, 성과물 이런 식으로 쫙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싶어 했는데 예. 지금 25일이 안 되면은 26, 27일 날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때 한다고 한들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 용산 설득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28일 이전에 당대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없다. 그 이후에는 예. 일정상 더 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기국회 앞두고 각 당에서는 연찬회를 해요. 예. 1박 2일 정도 연찬 지방을 가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정기국회 시작합니다. 그럼 대표회담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수년이 아니라 당분간 못할 것 같다. 무산이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동의하십니까? 9월 전에 열리기 어렵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아마 다음 주에 1박 2일 워크숍 가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의제 조율은 뭐 그 워크숍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양당 각자 이제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민주당은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뭐 생중계 토론 이런 거 말고 예. 이렇게 각자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거 그런 것은 뭐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무슨 저 대표 회담을 하는데 생중계를 하냐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문 딱 걸어 잠그고 상대방은 무슨 생각인지 이렇게 뱃속까지 드러내놓고 서로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지금 민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내수 진작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예.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 대표도 뭐 여러 그 회의를 통해서 뭐 이거 민주당이 제안하긴 했는데 25만 원 이거를 뭐 다른 형태로 우리도 좀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대표가 우리는 반대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의 벽,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거냐, 그 힘이 있는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뭐 점점점 또는 세모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강렬한데 앞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상 네.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하시라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생중계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갖고는 그거 오늘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저 예. 김우영 의원이 그 얘기를 예. 했는데요. 제가 다시 취재해 보니까 내부에서 그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문제 있다 이런 비판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정서는 하여튼 대표회담을 해서 더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 보는 쪽은 아니다. 뭐 이런 정서는 있는 거죠. 아니요, 뭐 유불리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해를 보내 만에 뭐 야당이 손해네, 여당이 손해네 이게 예. 아니라 당장 민생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가계부채 얘기, 뭐 부동산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거냐. 일단 대통령실은 지금 대화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가 됐든 뭐 얘기가 안 되는 방향이니까 예. 한동훈 대표라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민생과 경제 이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여당은 지금 그러니까 이 일단 연기된 걸 반기는 분위기입니까? 혹시 아유, 반기겠어요. 예. 겉으로는 이제 계속 조율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의제도 조율하고 시기도 조율할 거다.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고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도 뭐 간극은 좀 있지만 계속 조율하고 얘기 나누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는데 좀 참모들의 스트레스는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 지수는. 어떤 과연 예. 대표회담을 하는 게 예. 한동훈 대표에게 좋은 것인가? 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여쭤본 고민들이 겁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셨고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자율적인 결정권이 예. 그래도 좀 이재명 대표보다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예. 없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랑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용산과 예.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덜컥 대표회담을 받아버린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한 좀 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저희 혼자 생각은 이게 25일 날 안 된 것이 좀 다행이다라고 예.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만약 참모라도 이거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어떤 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예. 분명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용산과 사전 정지 작업이 꼭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 밀리는 과정이 또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뭐 무산이 되건 안 하게 되건.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별 어떤 딱히 명분 없이 회담이 밀리고 무산돼 버리면 그것도 한동훈 대표의 실책으로 어떤 카운트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예. 이거는 이번에 또 뭐 연기된 건지 예, 무산된 코로나? 건지는 예.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이걸 한동훈 대표 그건 아닌가요? 근데 그런 밀리는 건 없죠. 모양새가요. 예. 아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과정에서 뭐 생뚱맞게 TV 토론 방식의 예. 생중계를 제한한다거나 그 의제와 관련해서 조율이 잘 안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박정화 비서실장이 발언한 거 뭐 일정 정도 부분에서는 합의되고 일정 정도 부분은 좀 풀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또 민주당 쪽 취재를 했더니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까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의제로 할지, 어떤 형식으로 네. 할지 다 열려 있고 정리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마치 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인 거지 민주당과의 양당 간의 합의 속에서 그 정도의 진척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이렇게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예. 인품도 훌륭하고 예. 적이 없어요. 예. 정말 거의 만나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데 예. 오늘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실무회담 없어요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잠깐 좀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기자들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박정화 실장이었으니까 예. 가만히 있었지 다른 분이 만약 그렇게 우리한테 거짓말했으면은 정말 자기네들 기자들 가만 안 있었을 거라고. 예. 그 정도로 박정화 대변 실장 같은 예. 경우에는 비서실장. 정말 신망이 높은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좀 되는 국회 국민들한테 뭐 그래도 한동훈 뽑아놨더니 뭔가 되네, 그렇습니다. 협치가 예. 되네 이런 그림을 좀 만들고 싶을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사실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되는 게 없고 뭘 하려고 해도 막히잖아요. 예. 벽이 있고. 그러니까 뭐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예. 좋을까 다양한 궁리를 하는 것은 너무 다양한 거고, 아니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기 있게 예. 이 상황을 진단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돌파구는 안 보일 것 같다. 돌파구가 없다. 예,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차별화해서는 지금 안 되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어쨌든 묶여서 한 덩어리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대표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래 당신 나가서 열심히 해봐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뭐 잘하나 보겠어 뭐 이런 예. 두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은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이 딜레마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기 있게 나간다고 그게 해법이 되겠느냐를 걱정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예. 방법이 없죠.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고민의 포인트 여론조사가 오늘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MBS에서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긍정평가가 40이고 부정평가가 41이에요. 예. 근데 2024년 1월 넷째 주에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 차보다 긍정평가가 7%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예. 지금은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예. 1%긴 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 본인이나 참모들은 대단히 이거는 그렇겠죠. 안 예. 좋은 수치다. 이걸 어떻게 스트레스 돌파해야 받죠. 될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화 비서실장 등 그 참모분들은 되게 스트레스가 지금 높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인들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과 예. 좀 얘기 나눠보시고 조언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돌파구가 뭡니까? 장 소장님 보시기엔 아까 왜냐하면 장 기자 말씀하신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 섣불리 차별화 대통령과 윤상과 차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걸로 당선됐잖아요. 당선됐는데 그거는 현명하게 차별화하라는 거지 거칠게 차별화하라는 거 현명한 아니에요. 차별은 뭡니까? 뭐예요, 그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신뢰관계를 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달라. 그래서 전적으로 그건 여러 가지 일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당대표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들어라.
거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라. 그런 분위기를 여권 내에서 만들어가야 돼요. 안 아니, 그러면은요. 장 선생님 제가 보기에 그런 길로 하면 한동훈 대표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협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에 당선된 거다. 근데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운명 공동체가 돼서 이 전국을 풀어가라. 그거는 한동훈 대표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구사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두 부부의 구사대가 되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무슨 차별화로 어떻게 대권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면 두 가지 날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말 국민적인 지지도와 인지도가 그렇습니다. 높아야 되거나 아니면 국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한동훈 말이 맞아. 그렇습니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섣불리 용산하고 차별하면은요 완전히 국민의힘 풍지박산 납니다. 그게 바로 지금 검은선동 세력의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저 오늘 블루. 근데 그렇게 차별화를 안 하고 문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차별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해결되느냐? 아니 너무 그렇죠. 조급하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장 소장님 나오시면 계속 조급하고 12월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길고. 근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니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이 산을 넘지 않으면 한동훈 없어요. 대표에게 미래가. 근데 두 분 그럼 죄송한데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 분 잠깐만 제가 숙제 좀 할 테니까 장 소장님 덕분에요. 죄송해요. 예. 아까 아까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간 실시간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숙제를 안 하게 여론조사를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지 마시고 올랐다 내렸다 정도로만 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막 주위에서 빨리 차별화해야 돼요. 한동훈의 색깔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지금 뭐 당도 살고 대표님도 살아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천천히 가시라.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런 말씀들인데 참 돌파구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실 그 명품백 관련해서 입장 보셨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같이 어떤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야죠. 그게 당대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 입장 표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 소장님? 저는 그 검찰부터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했던 거는 뻥카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혜 있었고 예외 있었고 성역이 있다라는 거를 검찰 스스로 인정해 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검사들, 검찰 뭐 하는 집단입니까? 기소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잖아요. 검찰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뭐 충분히 여러 방송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대통령실 오늘 처음만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장혜정 아시죠? 기자님 말씀 좀 제가 들어보고. 할게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니까요. 몰카 공작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카 공작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특검해가지고 진상규명 하라는 요구가 훨씬 높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거는 몰카 공작이고 검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야. 순리대로 풀어간 거야. 이걸 순리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아니 헌법 11조에 보장된 그 사회적 특권을 불허하고 있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그게 아니야.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권이 있어. 내가 사회적 특권이야 라고 웅변하는 결론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순리대로 결정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바람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육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여태 해주셨으면.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뭐 일심 논란만 여태 있고.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장윤선 기자,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